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조금 있으면 지는데 지기 전에 있는 모습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퇴근할 때 흑영용 요 모자를 쓰고 퇴근을 했고, 또 이거는 찍게 하고 쓰레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도 엄청 죽었는데 퇴근하면서도 뭐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은 늘 이렇게 버리고, 회사 출퇴근하면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 집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우리 명예 총재님께서 언제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시아 통일하고 또 세계 통일을 하시고 이제 세계 황제로 정식적으로 등극을 하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루하루 이제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그 시간이 하루하루 앞당겨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국내외 정세를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2014년 이 아마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해가 2014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에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이제 유튜브 많이 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4년부터.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가 이렇게 보급화가 됨으로써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말씀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천 종교에서 이제 그 결론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기독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결론은 그 예수가 재림을 해서 이 세상을 새 하늘 새 땅, 지상 성경 세계, 쉽게 말해서 돈 걱정 없는 세상,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을 예수가 재림해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게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재림 예수라는 말을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내가 왜냐하면은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래.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러나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수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세상,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네세라 게세라가 시행이 돼서 모든 사람이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 깨끗한 환경, 그 전쟁으로부터 해방, 기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세상을 이제 이루어진다. 그게 기독교의 결론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불교의 결론은 또 그래요. 석가모니가 이제 2500년 전에 이제 그 열반에 들기 전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대성자시니까 열반에 드셨다 그러는데, 남기신 그 유언이 자기가 이제 석가모니가 죽고 난 이후에 한 500년
가는 이제 이렇게 정법이 계속 되다가 그 다음에 한 7년간은 상법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례는 말법 시대. 그러면 이제 말법 시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극락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게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결론이나 기독교의 결론이나 같자 말이에요. 기독교의 결론은 예수가 재림하는 거고, 불교의 결론은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극락지상 성경세계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 분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강정산이 이제 그 말을 아주 설명을 잘했다고. 강정산은 신인님이 오시기 전에, 허경영 신인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신 하나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 강정산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어렵겠지만 실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미륵의 이제 출세를 기다리고, 또 이제 최수운을 믿는 동학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을 믿는 분들은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이는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은 각기 자기 스승이라 하여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이 허경영 신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신인, 내가 신인이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많이 있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 신인이다, 내가 뭐 미륵 부처다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참 신인이시고 참 재림예수고 참 미륵 부처님은 허경영 신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불로유라고. 불로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급된 것도 2년이 다 돼 간다고. 2022년 가을부터 좀 보급을 시켰거든. 2022년 가을부터예요. 가을부터 불로유를 만들어서 이제 먹도록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그 강의를 하셨는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 우유가 썩지 않는다, 그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하신 분이 경남도당 허성정 위원장님, 글 잘 쓰신다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늘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이죠. 자기 부인도 대천사님이시고, 황미애 님인가 그래, 황미애 대천사님. 근데 하여튼 그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듣고 실험적으로 만드는 것이, 불로유를 만든 것이 한 병을 만들었다고. 그 한 몇 년 됐다고, 그거를.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몇 년 전에 이거 다량으로 만들어서 만들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 허경영 그 당시 신인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한 병을 실험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2022년 12월 달쯤 돼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마시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이 차로 한 1000병인가 한 2000병인가 그래 하셨지. 예. 그리고 많으신 분들이 그 당시에 다량으로 구입했다고. 나는 한 병 한 병씩 사다가 작년 2023년 6월 달에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구입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썩지 않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래 된 거예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좀 믿음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믿음을 이제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지. 여하튼 그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국내외적인 어떤 그 사건 사고를 한번 메모를 좀 해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튜브가 생기고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2014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유튜브가 보급이 되니까 유튜브로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요즘은 텔레비를 좀 잘 안 보잖아요. 나 역시 그래요. 텔레비 잘 안 봅니다. 텔레비 언론 방송이 그냥 썩었으니까 내가 안 봐요. 근데 유튜브는 잘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은 이제 신인님의 말씀, 그러니까 재림예수시자 미륵 부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최후의 또 심판자시고 전지자고 전능자고 조화자요 축복자요 운인자요 권은자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이 창조주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서 이제 보게 된 것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나도 한 10년 정도 들었다고 지금. 2015년부터 들은 건 확실하니까 16, 17, 18, 19, 20, 21, 22, 23, 24 9년째네 원래 보니까 9년 동안 들었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통령으로 이제 등극하는 과정을 우리가 언젠 곧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잖아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요. 마치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임진왜란때 임진,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그다음 무술년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년부터 무술년까지 그 7년간의 기록해 놓은 것이 임진왜란 뭐잖아요. 난중일기지. 난중일기가 있듯이 한 10년간의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서 내가 기록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 막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섞어서 또 복합적으로 지금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최상병이라고, 이름은 최수근이고, 최상병이 이제 작년 7월 달에 수해가 나가지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수습하는 그런 찾는데 이제 그게 동원이 됐다고. 해병대 1사단이라고. 1사단장이 임성근이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김채환이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 뭐 남한테 알리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해병대가 말이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이것을 좀 알리기를 좀 원했던가 봐.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또 뭐 자기한테 좋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원래 뜻이 이제 별 4개가 또 소원이었던가 봐. 투스타인데 별 4개까지 달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안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 모르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막 알리려고 하는 것이 있었던가 봐. 그래 하다 보니까 또 해병대를 알리려고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 남이 선행하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된다고.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색을 할 때는 위험한 데는 구명조끼를 입고 해야 되는데,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이제 해병대 이 마크가 안 보이는가 봐. 그러면은 이게 누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해병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걸 구명조끼 입어야 되는데 못 입도록 했으니까 그걸 입으라는 말 지시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간접 그 과실치사단 말이야.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한 거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말이야. 양심이 있으면은 석고 대절을 해야 되지. 내 때문에 부하 직원이 죽었는데 출세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야.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 여러 개 꼬인 거야. 여러 개 꼬이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라고 해병대 그 이제 수사단장이 있어요. 수사단장이 이 최상병이 왜 죽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임성근 사단장이 잘못이 있다 이 말이야. 구명조끼를 입고 해야 되는데 안 입고 나가라 이제 이래 됐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처벌을 받도록 하니 했는데 이 사람이 로비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 불확실한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이거 로비를 했는지 그게 이제 자꾸 못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말이지. 이때까지는 군대에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그 범죄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군법 회의에서 했다고. 군인 신분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군에도 이제 그 군 판사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고 이랬는데 군대에서 이제 성추행이 많이 일어났던가 봐. 성추행. 그러니까 군대도 이제 여군들이 있잖아. 여군들이 있고 남자들끼리도 동성애도 있고 이러는데 여하튼 그 성추행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그 여자 군인인데 죽었다고. 그래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군대에서 이제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죽는 경우가 군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지금 어제 아래 훈련 받다가 얼차례 훈련 그러니까 좀 그걸 받다가 사람 한 사람 죽었고 또 수류탄 투척하다가 또 한 사람 죽었다고. 불과 며칠 전에 그런 게 있었어. 군대 생활하다 사람 군인들이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죽었을 때, 두 번째는 성추행 당했을 때, 요 두 개는 군대에서 재판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에 넘기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여자 군인이 한 사람이 이제 성추행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법이 이제 새로 제정이 됐단 말이야. 군대에서 일어나는 그 성추행이나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것은 군대에서 군 부대 안에서 재판할 수 없도록 해놨다고. 그 사실을 조서를 꾸며가지고 경찰에 넘기도록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바뀌고 난 이래로부터 처음으로 지금 최상병 사건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 법을 몰랐던가 봐. 그러니까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지금 이제 한 7, 8년 지났잖아요. 지났으면은 그동안에 많이 바뀝니다. 전산도 엄청 바뀌어요. 전산의 그 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바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시 공무원 생활 다시 한다면은 다시 그 교육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동안에 많이 바뀌니까 자주 바뀌어요.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내가 알았던 그 당시에 이제 조례 규칙, 수도법에 관한 조례 규칙이 많이 바뀌거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몰랐던가 봐. 군대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나 사망 사건은
군대에서 재판장이 판결 못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관이 해병대 수사관이 경찰로 넘겼거든. 넘겼는데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이지. 거기서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왔다고. 다시 가져오게 되고 수사를 아주 성실하게 잘한 사람을 오히려 뭐 집단 항명죄다 이렇게 이제 반란 수계 명령 명령을 이제 이렇게 명령 불복종이라나 그런 항명죄야. 그런 걸 이제 걸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벌을 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 지금 그래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마 고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좀 연관된 것 같아요. 고석. 이분이 부성찬이 이제 국방부 대변인 하던 사람이 육군 참모 총장 관사에 천공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 문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이제 옷을 벗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민주당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런데 부성찬이 하고 이제 같이 붙은 그 상대방이 있어요. 그분이 고석이라고 하는 이분도 군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1960년생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오래 했고 군대에서도 장군이지. 그분도 장군인데 고석 장군이 이분이 아마 좀 옆에서 군수를 했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명죄로 이제 박정훈 대령을 넣어버렸다고. 넣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고 특검을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검찰은 이제 위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거는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이러니까 제대로 이 수사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잖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특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밝혀내자 이제 이거거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되는데 오늘 재의결을 하는 날짜인데 오늘이 21대 국회의원 내일이 마지막이야. 내일까지가 21대 국회의원 신분이고 오늘이 마지막 하루 전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 신분은 2024년 5월 30일부터라고. 근데 오늘 이제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 하루 전날에 이제 재의결을 하는데 안철수하고 최재형이 김웅 또 몇몇 사람은 나는 가결시키도록 하겠다. 최상병 문제를 특검에 붙이는데 가결표를 던지겠다. 이래가지고 되니 안 되니 상당히 이제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서는 안 됐다고. 294명이 아마 투표를 한 것 같은데 179명이 이제 찬성이고 111명이 반대를 했다고. 그건 4사람은 무효고. 그러면 이제 294명의 이제 3분의 2가 294명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196명이 돼야 되는데 179명이 찬성했으니까 16표가 17표인가? 모질했다고. 모질해서 안 됐어요. 부결이 됐다고. 지금 이런 사실이 하나 오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끝이 아니고 아주 크게 보면은 그래요. 크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운세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운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운세 총체적으로 보면은 죄를 지은 놈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단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무슨 백을 동원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지만은 딱 벌을 받을 때가 오면은 벌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는 몸 피해 나간다고. 천망해에 소위 불루. 이게 원칙이야.
하늘의 그물은 엉성한 것 같지만은 더 네트 오브 헤븐이라 하더라고. 하늘의 그물망은 좀 엉성한 것 같지만은 하도 촘촘해서 물 셀 틈 없이 촘촘해서 그 때가 딱 되면은 쇠고랑 차고 깜빵에 딱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선을 행한 사람도 지금은 뭐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그냥 흑영용 모자 쓰고 다니면은 제발 좀 흑영용 모자 좀 쓰고 다니지 마라. 이 흑영용 옷 입고 다니면은 아이고 제발 좀 그 옷 입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나 입고 다닌다고. 이런 오해도 받고 말이지 막 이렇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어떻다 쨍 하고 해뜰 날이 온다 이 말이야. 선의 열매가 익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부산에 이제 그 모 고모님이 있습니다. 네, 이름 밝힐 수는 없고 그 고모님은 2017년 3월 1일 날 백석호에서 국가혁명연대가 발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혁명연대라고 하는 것은 2019년 8월 15일 날에 이제 국가혁명당 그 중앙당 창당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일어나기 한 2년 6개월 전에 국가혁명연대가 일어났어요. 내가 또 한 번 이야기하는데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 인류 역사가 이끌어 왔는데 그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최종적인 옥동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국가혁명당. 그런데 음양짝으로 또 뭐냐면은 지역 영성센터. 하늘군 그 지역 영성센터가 있잖아요. 각 지역에 있는데 그것도 음양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무리 좀 규모가 조금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회원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지만은 지역 영성센터 장님들은 앞으로 엄청 잘 돼요. 이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공덕을 쌓고 있는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엄청 잘 되지. 이 전 세계 모든 돈이 세계 하늘궁으로 다 몰리고 오고 나면은 엄청 좋은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당에 이제 또 이렇게 음양짝이니까 국가혁명당에 종사하셨던 분들 당비 내시고 뭐 사무처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 마찬가지로 창립공신들이잖아. 창립공신들 뭐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비 말이지 내겠다 이래가지고 은행 만들어 놓고 뭐 얼마나 있어가지고 막 해약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불로 돌아오는 복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에요. 당비도 꾸준하게 내시는 분들은 그거 다 기록이 남잖아. 요즘 뭐 레벨 많이 하는데 말이지. 신인님께 그 평일날 찾아가면은 오무 받아요. 오무. 진짜 뭐 딴 사람들 아직까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뭐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현재 받기 전이잖아. 그리고 아직까지 뭐 성추행이다, 뭐 사기꾼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고소도 받고 뭐 이래가지고 진짜 바람 앞에 등불처럼도 보이거든. 왜냐니까 거기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말 그 사람들 잘못했거든. 허경영 총재님이 그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라든지 그 책을 한번 본다든지 또 강의를 한번 듣는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정인들이 많잖아. 영암모자의 그 백성학 회장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병철 회장님의 이제 그 친인척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정은 다 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좀 자세히 보면은 대가리 속에 돌멩이가 안 들어는 이상 이분이 참 허경영
저기 이병철 회장님과의 그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리고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고. 전에 그 2017년 4월 초순에 그 3월 1일 날에 부산에서 백석호에서 한 강의도 했지만은 4월 달에는 대구에서 했어요. 대구에서 할 때 내가 그때 최사랑이라고 그 당시에 그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열심히 그 홍보 활동 많이 하시던 분하고 같이 사진도 같이 찍고 이랬는데 대구에서 그때에 이제 허경영 신임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처음에 그랬거든. 진짜 그때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구에 강의하러 오시려고 뭐 기차를 탔다든가 하여튼 간에 그랬어. 하여튼 간에 그래요. 기차를 하는데 그날 박근영이라고 박근혜 여동생 박지만이 누나를 만났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총재님 하고 엄청 반갑게 만났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뭐 그 말씀 분명히 했어요. 다 기록이 다 있거든요. 2017년 4월 달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강의하신 내용이 다 있다고 그대로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나온다고. 그러면은 박근영 씨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게 청와대 근무할 때 그때 안 봤으면 어떻게 반갑게 맞이하겠느냐고. 참네. 아이 그런 거 저런 거만 봐도 그 충분하게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위 대통령 선거할 때에 허위 사실로 유포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2008년도에 실형을 받고 그 재판 결과를 근거를 삼아서 작년에 또 고발을 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고. 그게 관련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그 공무원들 그리고 판사, 검사들, 형사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2017년 3월 1일 날에 이제 그때 그 고문님으로 이제 정식으로 발령받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고문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한번 제가 한번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그 고문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사람은 결사반대야. 그 고문님의 부인이 허경영 하면 막 결사반대라고. 결사반대고. 2017년 3월 1일 날에 이제 그때 해운대 백석호에서 그 당시는 이제 김기상 고문님께서 살아 계실 때였어요. 그때 김기상 고문님께서 발령장을 줬어요. 그 당시에 임명장을 다 줬다고. 그 당시에 받은 분이요. 김해는 마상봉 고문님께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내가 그때 앉아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몇 번 그 공람을 시켰는데. 그때 그 고문님이 이제 부산에 있는 그 고문님께서 자기 집사람이 그걸 반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어떻게 반대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집사람이 막 자기 아는 사람을 다 찾아갔는가 봐. 막 어디 가서 물어보고 막 온 사방팔방 다 물어봐도 허경영 하면은 그 사람 사기꾼이다 사기꾼 이렇게 들은 거야. 들으니까 자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말이지, 우리 고모님한테, 허경영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거지. 또 아까 내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지만 그 최사랑이라고, 그분도 한때는 뭐 허경영 총재님을 열심히 뭐 이렇게 같이 뭐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막판에 가서는 이제 자기가 주변 사람한테 여러 번 물어보니까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허경영의 총재님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가 봐. 그런데 그런 기운에 눌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아주 우리 국가혁명연대가 생기 그 이전부터 아주 이 허경영 총재님을 홍보하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분도 한번 회식하러 가면은 말이지, 자기 친구들한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PR을 많이 하면은 그 친구들이 오히려 막 뭐라 하는 거야. 야, 그 허경영 그 사기꾼이다, 사기꾼. 뭐 이렇게 공약은 좋은데 그 사람은 안 된다. 뭐. 하여튼 그는 막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푹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이거지. 나는 그래요. 나는 내 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보니까 그 이준석이라고 개혁신당에 이번에 그 국회의원 됐는데 이분이 서울대 가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하더라고. 뭐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뭐 마이너만 듣고 조금 일을 들어봤는데 조갑제 이제 TV로 해가지고 조금 들었는데 진짜 영어로 잘하대요. 그 사람 하버드 뭐 대학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뭐 한국말로 뭐 이렇게 어디 나와서 논평하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오늘 내가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야, 이준석이 대단하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서울대 학생들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니까 웃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도 진짜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못 알아듣겠던데. 하여튼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이준석이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한때 이제 대통령을 했던 분도 있잖아요.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나 뭐 문재인 이 세 사람은 살아 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고, 또 뭐 우리 국내만 뭐 그런 좀 뛰어난 사람이 뭐 문재인 밑에 뭐 대통령 밑에 뭐 국무총리 뭐 장차관 한 사람도 여러 개 있잖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좋은 대학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박몽골 선생님의 아들 박동규 씨 같은 분은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뭐 이렇게 훌륭하신 대학 교수도 있고 많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80억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렇게 영어를 기똥차게 하든지 무슨 학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교육자라고. 이준석이도 그렇고 저 문재인이도 그렇고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도 그렇고 뭐 오늘은 뭐 이제 최상병 특검이 부결됐으니까 좋다 하겠지. 그러나 그 자기가 지은 업은 피해 나가지 못해. 좀 있으면 쇠고랑 차고 깜빵에 가는 날만 남은 거야. 그게 이제 다가온다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말이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받았든지 재산이 수천억 조가 있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교육자라고. 무슨 교육자나 허경영은 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팍 눌려야 된다고. 눌려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대한민국 한 5,200만 명 되잖아. 그거 싹 다 끌어모아 봐봐야 그 대가리 속에 있는 모든 액기스를 짜가지고 가져와 보라고. 먼지도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나. 왜 못하느냐 하면은 자기 마음에 지대, 지강, 지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제. 그 뭐라 그러나 좀 절제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은 이제 온유, 화평, 인내, 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뭐 이런 거. 그 하여튼 그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그게 맨 마지막 열매는 사랑이거든. 사랑이란 말이야. 아래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래 그 유명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하더라도 이준석이처럼 뭐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가 다 알아맞춘다. 예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랬는데, 그 모든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자 같으면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꽉 넘쳐야 된다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 말하면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야. 흔들흔들하다고. 저기 가서 말이야, 예를 들어서 박지훈 변호사나 뭐 누가 변희재나 뭐야 저 박진영 교수나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허경영이 막 그 사람 사기꾼이다 좀 그 사람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것 같다고 그 기운에 눌린다고. 그게 잘못된 거다 말이야. 그 사람을 확 잡아서 끌어당겨가지고 뺨이라도 내가 세리던 제가 정신 차리 자식아 임마 불러자 한잔 마셔봐 임마 이래가지고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럴 힘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아담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피교육자야.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 교육을 받을 대상자란 말이야. 내가 미국의 사정을 지금 이제 늘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라나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내하고 나이가 거의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강의를 몇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 내가 그걸 하도 이제 볼 때마다 안 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지난 3월 달에 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못 봐서 오늘 봤는데 결국 가서 그래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도 모른다 이라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는 정부가 2개가 있다 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 군부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실질적인 것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고, 가짜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벌써 죽었고, 진짜 바이든은 벌써 죽었고, 지금은 이제 그 쇼하는 그 바이든이 이제 설치고 있다 이러는데, 좀 있으면은 내가 이제 그 비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잔혹한 인류 범죄 이것을 이제 털어준다는 그 말이 전에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깝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줌으로써 이제 전 세계가 경악한다 이제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원래 2024년에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하더라고. 그래서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다 이렇게 봐요. 오늘 최상병 그 특검이 이제 취소가 됐지,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부결이 됐지만은 22대 국회에서는 엄청 배라요. 지금 배르고 지금 그것이 결국 가서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진실한 사람 중에 한 분, 가장 진실된 사람이 이제 나는 볼 때 변희재라고 봐요. 물론 이분도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이분은 아주 진실된 분이라고. 그래서 변희재의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요것을 이제 정강훈 목사라든지 신의 한수에서 신의식 이런 분들이 이제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정강훈 목사 그 집회 때 한 번 어떤 분이 나왔더라고. 전산하게 굉장히 밝으신 분이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전산하게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되는 대가리 것들 5명을 오늘 고발을 했더라고.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도 2020년 대선 때에 이제 그 투표지에 워터마크를 표현해 놨거든. 나머지는 이제 가짜 투표지에는 워터마크가 없어.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표현해 놨다고. 부정투표 할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202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다고. 그래서 군부에서 트럼프를 밀어주는 거예요.
바이든은 가짜다. 그래서 바이든은 벌써 처형됐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있는 거는 가짜 대통령들, 쇼하는 대통령들 말이지. 하여튼 그러니까 2020년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정선거가 이번 총선에서도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측에서 자유통일당인데 거기서 7% 노다가 갑자기 2%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를 밝혀라. 일주일 기간을 줬어. 줘가지고 오늘 이제 고발했고, 일주일 지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별 이제 그 뜻이 없을 때는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밝혀낼 때 타도 운동을 할 때 뭐로 칠 거냐 이거지. 그건 테버리스에 대한 진실. 지금 정호성이라고 문고리 3일방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안봉건이하고 그 정호성이 또 뭐 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정호성이가 배반을 했다고. 배반을 해가지고 최순실이 이제 그 태블릿을 쓴 적이 없다고. 원래 최순실이가 말한 그 JTBC에서 말한 태블릿은 원래는 김한수 것이 맞다고. 김한수 거고, 두 번째 태블릿은 그 안시성을 가진 최순실의 옆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최순실은 태블릿을 쓸 줄도 모른다고. 그게 정확한데 정호성이가 자기 형량을 좀 깎기 위해서 검사 특검하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의 이제 그 태블릿을 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형량이 엄청 적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조금만 살고 나왔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정강훈 목사 측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정호성이를 다시 이제 용산에 이제 뭐 요즘 말로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뭐 비서관인가 시민수석 시민사회 그 보좌관으로 이제 이렇게 비서관으로 이제 발령을 했다고. 그 1급이면은 연봉이 뭐 상당하다고. 그게 뭐냐고. 그게 아무리 좋은 직을 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정하게 번 돈은 하면 안 되잖아. 연봉이 1억 아니라 10억 아니라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1조 원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하면 안 되지. 응? 그러니까 견덕사유고 말이지. 진짜 보리밥을 먹든지 뭐를 먹든 하더라도 바르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응? 산의 진미를 먹어도 부정한 돈으로 먹고 살면은 그게 되나? 이 정호성이도 아주 기초가 잘못된 놈이라고. 여하튼 라나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 2024년에는 뭔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내사라 지사라, 원래 그 내사라는 이제 내사라 지사라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그걸 원래 2000년도에 9월 11일 날 발표를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뭐 9.11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 일어나가지고 거기 없어졌거든. 그게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그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박윤수 선생님도 그래 늘 이야기하다시피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이제 그진 끝났다 말이야. 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박윤수 선생님도 아주 공부를 막 진짜 인류 역사상 허경영 신인님 빼고 인간 중에서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분이 늘 이야기하잖아.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지금 거의 끝이 났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것 좀 뭐냐? 주역의 시대가 가고 정력의 시대가 온다는 거야. 아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이단 말이야. 그래 지금 이제 그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이 거의 끝났단 말이야. 끝나고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당비 내셨던 분들, 본자 섭리회에 가입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 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2020년 대선을 끝나고 2020년 총선 끝나고 그 5월 달에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2020년 4월 4일로 총선 끝나고 한 달쯤 뒤에 축복을 들어왔다고. 그때 그
공이 크신 그때 축복하면서 영성센터가 만들어졌다고. 부산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강다교 단장님이 아주 공이 엄청 커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공이 엄청 크다고. 그래서 아마 신인님께서 전에 말씀하실 때 강다교 단장님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백공에 갈 때 쉽게 말해서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 사람이 죽어야 백공에 가잖아.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면은 국장을 한다 그랬다고. 국장. 그 정도로 공이 많은 분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지역 영성센터장님들, 뭐 그 중에는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은 여하튼간에 그 이렇게 어려울 때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밑바탕을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를 해서 제1하늘공, 제2하늘공, 제3하늘공 준비를 하게끔 하는데 엄청 공이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앞으로 엄청 잘 되지,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당을 지탱해 나오셨던 분들, 각 지역의 위원장님들, 사무처장님들, 각 지역 뭐 위원장님들, 이런 분들도 엄청 그 앞으로 잘 되지. 그래서 최고다 말이야, 최고. 최고로 복받은 분. 그런 말을 요즘 하잖아. 그리고 이제 최고로 이제 뭐 이 세상 재벌도 부럽지 않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자는 최고의 재벌이 부럽지 않다 이 말이야. 오케이? 하여튼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날이 하루 다가왔다. 조금 춥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